아니 왜 이렇게 커? 본인이 뭘 좀 했다 싶은가 봐. 아, 왜 이렇게 크게 갖고 왔어? 밑에 공부 중에 제일 큰 거. 나 진짜 깜짝 놀랐네. 한 화면에 들어가. 후원 계좌를 이렇게 대문자만하게 들고 오는 사람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김용민 의원 박수 모시겠습니다. 야, 이거 좀 유명하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끄럽네요. 아니 뭐예요 이거? 아니 지난번에 귀가 빨개졌어.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만들었을 때 그 저기 숫자 계좌번호 안 보였다고 와. 그렇게 새로 뭐라 만드신 했더니 거네. 저희 보좌관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상당히 진짜 민감합니다. 역대급 크기입니다. 와. 나 욕먹어가면서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거 제 거랑 비교 같습니다.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좀 부끄럽습니다, 작은가 봐. 와, 나 일하고 왔잖아. 네, 잘했잖아. 나 일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 3월 20일이죠. 금요일에 공소청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고요. 토요일, 3월 21일이죠. 중수청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수기 과정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통과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적 쾌건지 우리가 약간 좀 간과한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몇십 년 동안 바랐던 일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거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서 공소청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민 의원. 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한테 카톡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보내시냐? 당정 협의안이 이재명 대통령 생각인데 당정청 협의안은 수정됐기 때문에 김용민 같은 사람, 그리고 최욱이 너도 일조했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겨먹었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시 아주 짧게 시간을 많이 제가 할 수는 없, 짧게만 정리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경의 검찰 지휘권을 없애라고 지시했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그 영상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당정협의안에 검찰의 특사경 지휘권이 들어있었잖아. 근데 수정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검찰의 특사경 지휘권을 없애라고 또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빠진 거예요. 어떻게 당정협의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고 전혀 반대되는 게 들어가 있었잖아.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자꾸만 사실을 왜곡해서 참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것을 막 대결 구도로 바라보시면은 뭐 누가 이겼냐 졌냐 이렇게 자꾸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굳이 대결 구도로 본다면 뭐 검찰하고 대결 구도로는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검찰에게 승리한 것이죠. 국민이 기득권을 해체한 그 과정들이었고요. 그리고 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정협의안으로 처음에 대구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했던 것은 당론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사위가 수정한다.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사위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안들을 만들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당정청 협의안에는 법사위 수정안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러니 원래 절차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뭐 당 일각에서나 어디에서는 법사위가 당론을 한 걸 가지고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를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목소리 내는 걸 누르다 보니 수기를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 알려진 것이죠. 네. 그렇죠? 수기를 그냥 뛰어넘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한참 전이긴 한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장판교에선 장비 심정이다. 딱 혼자 서 있는 심정이었거든요. 욕 많이 먹었고 실제로. 어떻게 몰려올지 아는데 검찰이랑 이런 검찰개혁 때문에 이렇게 싸워본 적이 제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지금 거의 한 15년째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흐름에서 지금 당이 취하고 있었던 어떤 조치들은 잘못된 조치들을 자꾸 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심정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체육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개혁을 한다는 게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는 것부터 시작돼요. 아이고. 이게 제가 진짜 빈말이 아니라 21대 때 검찰개혁을 처음 얘기했을 때 의총에서 싸늘하게 식는 그 분위기. 아이고. 그리고 지금 22대 들어와서 다시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시선들이 아주 빠르게 식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쳤던 게 아니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지층이 또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자들이 막 이렇게 오는 게 보면 히스토리가 있어요. 앞에서는 예전에 온 문자는 엄청 칭찬하고 저한테 잘했다라고 하셨던 분이 그러면 진짜 더 가슴 아파요. 어느 순간 맞아. 갑자기 네가 뭔데 대통령을 들이받냐라고 하는 오는데 그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진짜 더 가슴 아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욕하면 덜 아픈데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진짜 가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이제 개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는 잘 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우리 체육 진행자님께 되게 감사한 게 이 어려운 난국에서 욕 똑같이 같이 먹으면서
그래도 중심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아유. 이 이슈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중심 잡으면서 양쪽 의견도 다 듣고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이 더 바람직하구나를 평가할 수 있게 네. 만들어주신 게 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우면 저 구독자 2만 분 채워주세요. 그때 빠진 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단 이 후원금이 채워지면서 같이 채워질 거라고. 후원, 구독, 후원, 구독. 네. 우리부터가. 네. 아유, 묻어가야죠. 정말 아니 근데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왔다 가셨잖아요. 아, 매부쇼에 네. 저한테 어제 막 와서 막 자랑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자랑이요? 내가 잠깐 나갔는데 후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참 정말 저 내일 나갑니다. 빠져. 내일 나갑니다 했더니 꼭 가서 후원금 얘기해라. 네. 참 제가 정청래 대표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진짜 욕 너무너무 많이 먹었고 그때마다 나를 사람을 기준으로 보지 말아달라. 개혁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나는 그래도 일관적이다. 나를 좀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욕할 분들도 또 존재하거든 그러더라도. 네. 맞아요. 근데 정말 그야말로 진짜 소신을 지키는 모습. 저는 대놓고 응원하면 또 같이 날아가니까 대놓고만 응원하진 못하지만 매불쇼에 이제 모시면서 이야기 많이 듣는 것으로 네. 우회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마음이 그렇네요. 그 동료들의 차가워진 그 싸한 분위기.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그건 없거든. 우리 당내에서는 그건 없으니까. 당내에는요? 우리는 네. 그냥 온갖 반명 수계 집단인 것 같은 온갖 저도 문자가 터지게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문자를 네.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 김용민 간사님, 추미애 의원님 그리고 또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서 법사위 위원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네. 저는 요 국면에서 요 얘기를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크게 잘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이미 모든 정치적인 사선을 다 넘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네. 여의도에 있는 300명 정치인 전체 누구와도 경쟁하는 분이 아니세요. 네. 대통령의 관심사는 오직 제대로 개혁해서 다음에 5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 네. 이게 관심사예요. 민생 돌보고 제대로 개혁하고 5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 근데 여기서 그런 대통령과 누가 뭐 반명을 해서 싸우거나 이겨먹으려고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이 상황에서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대통령제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큰 오해이거나 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거나 네. 둘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뭐 또 100번 이제 얘기해도 나 욕먹겠다. 네, 100번 얘기해도 안 되는 얘기는 뭐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네.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한테 뭐 이 질문이 타당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오늘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선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과거에도 대행 체제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박주민 의원이 간사로 하면서 위원장 대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저도 하고는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저보고 위원장 하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 예, 뭐 자리가 주어지면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안 할 생각은 없어요? 뭐 기회가 되면 해야죠. 그래요? 할 자신도 있고요. 오, 근데 위원장 하게 되면 다음 상임위 배정 때 어차피 짧은 겁니다. 이제 안 해주잖아. 5월 달까지 5월 말까지죠. 그러니까 예. 이게 한 두세 달 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회기 때 상임위원장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반기는 원구성을 새로 하기 다른 때문에 부분으로 해야 제가 돼요. 법사위에 있을 수 있을지조차도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로서 위원장 역할을 어쨌든 간에 상반기 그 5월 29일까지는 그쵸, 그냥 어차피 하시면 돼요. 네, 음, 하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음 원구성할 때 법사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안 정해졌죠. 예.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법 특히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당이 좀 주도권을 갖고 지금 논의를 발전시켜 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하반기에 법사위에 안 있을 수 있으니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있더라도 뭐 위원장이나 간사가 아니라 그냥 위원으로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렇다라고 하면 미리 좀 논의를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검찰 개혁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끝냈는데 전 70% 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3단계 남아 있죠. 그렇죠. 남은이 검찰 개혁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공론화하면서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안수사권이랑 네. 아주 중요한 게 검찰의 지금 수사관들을 공소청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그대로 데려가면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지금의 지금의 검찰 검찰청의 수사관. 수사관들을 그렇죠. 어디로? 공소청 공소청으로 그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되는 거죠. 지금 수사와 관련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6천여 명 정도 되는데 엄청 많아요. 네. 공소청에는 수사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수사할 수 있는 이 수사관들이 공소청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중수청으로 가겠죠. 그렇죠. 중수청으로 가거나 아니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수사기관으로. 그렇죠. 국수본이나 아니면 공수처로 가거나 어. 이런 방식으로 음. 수사를 하는 곳으로 가요.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 공소청으로 그대로 상당 인력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라는 아주 위험한 우려가 상황이 있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실제로 이 수사관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는 검찰 개혁의 초기 성공 안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거는 어떤 공소청법 부칙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뭐 정부가
해당 수사관들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래도 정부가 발령을 낼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들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거예요. 아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그걸 네, 정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 네. 예산도 줄여야 돼요. 수사 관련 맞습니다. 예산들을 완전 삭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돈과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원래 우리가 고민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게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서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기관, 독립된 수사기관처럼 작동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때 정말로 그 사이버 범죄 연간 25만 건 있는 사이버 범죄 이게 중수청 수사 범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거든요. 네. 그 사이버 범죄 하겠다고 하려면 그러면 그 이전 안에 공소청, 중수청 관계에서는 중수청에 검찰 수사관들이 다 가서 사이버 범죄 한다고 그냥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고 공소청은 수사 지휘할 수 있고 이전 법안에서처럼 네, 그렇게 그걸 됐으면 바로 잡았죠. 큰일 날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이버 범죄를 줄여야 된다 해서 국가 시설을 공격하는 사이버 범죄로 제한을 완전히 했죠. 이게 맞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게 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를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해요. 남은 과제.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죠. 검찰 과거사를 청산해야 돼요. 검찰의 과거.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할 때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완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네. 과거사를 청산하면서 인적인 어떤 책임을 물리는 조치와 네.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조치 그렇게 네. 같이 가야 개혁이 완성됩니다. 네네. 근데 검찰 개혁의 완성은 네. 아주 중요한 검찰 과거사라는 게 남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검찰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네. 지난 한 15년간 167명 이 정도가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잃으셨고 와. 굉장히 큽니다. 와. 경찰 수사 받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사건 수나 이런 걸 대비하면 검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와. 그렇다 보니까 검찰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됩니다. 네. 예.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 법을 발의해놨어요. 아, 과거사 위원회를 만드는 법. 맞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법무부 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 조사의 네. 한계가 있었어요. 아, 법무부는 또 이제 검찰이랑 가깝잖아. 예, 그래서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기구를 출범시키자라고 주장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영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규현 전 검사 이런 분이고 맞아요. 김학의 그 사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그 별장 성접대 사건을 과거사 진상 조사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디 검찰을 건드려 해가지고 오히려 이규원, 이광철, 차규근 의원님을 기소했죠. 5년을 재판받아서 세 분 다 무죄 나왔어요. 네. 저도 그런 같이 게 기소될 뻔했죠. 같이 기소될 뻔했고 그게 그 윤석열 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검찰 과거사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의 필요성이고 훈령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도 법으로 하자는 거죠. 법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바로 24년에 이미 발의해놓은 법이 있어요. 네. 이번에 국정조사하고 조사를 통해서 윤곽이 드러나면 수사권을 직접 가진 쪽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피해 복해야죠. 네. 법안 발의하면 같이 네. 이미 조국혁 신당에서 발의해놓은 법안이랑 같이 법안 검토해가지고 이거 바로 사실은 하반기에 1번 과제 중에 하나예요. 아유, 대단히 상반기 고맙습니다. 해야 될 것을 제가 네. 법사 있을 아, 때 법사 있을 때. 예, 네, 네. 그러면 더 좋고.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더 못할까 봐. 공소청 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대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신여를 자처해 왔습니다. 급기야 힘을 키워 막강한 정치 세력이 되었고 마침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가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자비한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최소한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주권자의 일관되고 준엄한 명령과 이를 수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우리 국민주권 국회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무소불위의 칼날을 차별적으로 휘둘러 왔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집요하고 잔인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이 무려 163명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검찰은 봐주기 수사, 강압과 회유 압박을 통한 조작 수사 및 기소로 일반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한편 정치 검찰은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을 조작 수사하여 당시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시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국민주권 정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코스피 6천 시대는커녕 혼란과 탄압만 가득한 세상,
내란범들과 검찰이 지배하는 독재국가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검찰은 단 한 사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지난 12.3 내란의 밤 영화의 추위 속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들며 민주주의와 검찰 정권에 맞선 빛의 혁명 시민의 위대한 저항 덕분에 우리는 내란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어받아온 민주진영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정권의 폭주와 12.3 내란의 비극을 거치며 검찰개혁은 내란 종식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시대적 개혁 과제가 되었습니다. 권력이 집중된 조직은 결국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행정조직은 상호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준엄한 헌법 정신을 다시금 증명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정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찰 패키지법을 지난 11일 발의하셨어요. 네. 검찰 내부에서는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수원지검장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이종혁 광주지검장 뭐 등등 정적 제거 방식은 안 된다. 기소 수사 분리는 뭐라 그랬죠? 권순정 수원지검장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뭐 말이 안 된다. 네. 뭐 검찰 뭐 없애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뭐 검찰 트로이의 없애는 목마다. 네, 예. 검찰 없애는 거 맞는데 예. 검찰청 폐지 법안이 예.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제가 검찰청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되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법, 검찰개혁 4법인데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합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법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검찰청 폐지법안을 굳이 들고 나온 이유는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분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정치 행위를 해온 행정 조직은 사라진다. 국민에 의해서 폐지된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지 않고 가면 안 돼요. 한 네네. 번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폐지. 너희들은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폐지시켜야 돼. 네. 한 번 보여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의 네. 검사들도 결국에는 검찰에 있던 검사들이 대부분 갈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동일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조직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의 잘못을 우리가 조사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검찰 과거사 조사해야 되거든요. 네네. 검찰 과거사를 조사하고 할 때 이 예. 새로 생긴 공소청 검사는 검찰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잘못을 옹호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잘못한 거 맞으라고 네. 과거사 위의 조사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같은 검찰 조직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끝까지 정할 겁니다. 예, 예. 아니야, 우리 조직은 그렇지 않아. 그럴 겁니다. 이미 폐지된 조직에 대해서는 잘 물어뜯거든요. 또. 그래서 이미 뭐 예. 권력이 없어지면 그렇죠. 대통령 힘 약해지면 또 막 막 물어뜯지 하잖아요.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예. 이미 폐지된 조직에 대해서는 이 검사들도 잘못을 인정할 것이다. 네. 라는 게 좀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검찰청을 놔두고 검사의 수사권만 폐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수사기소 분리는 되겠죠. 네. 하지만 나중에 정치 상황이 변동이 생겼을 때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입법해서 수사권을 다시 줄 수 있죠. 예. 그런데 공소청을 만들어 놓으면 예. 조직을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예. 물론 이것도 법을 만들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역사에서 한번 사라진 조직과 이 새로 생긴 조직의 그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다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배, 3배 어렵습니다. 예. 원래 검찰청에 있던 거를 다시 살리는 거는 쉽죠, 상대적으로. 네네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없는 조직으로 태어난 것에 예. 새로운 수사권을 집어넣는 것은 예. 국민적 저항이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네. 라는 관점에서 검찰청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소권 문제 있잖아요, 의원님. 네. 근데 이건 개헌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소권은 그 검사에게 주는 것은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영장 청구권이 사실 개헌 사항이긴 하죠. 영장 청구권. 네. 네네. 영장 청구권. 영장 청구가 우리 헌법에 예. 특이한 헌법인데 우리 예. 헌법이 예. 딱 들어가 있어요. 예.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영장으로.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권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 문제가 됐고 검사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뭐 헌법기관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그리고 수사권이 그래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예. 일단 거기서 굳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준 이유는 수사를 하지 않을 건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를 더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하면 자기 확신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영장 계속 청구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하지 않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한번 걸러라. 네. 영장 청구부터 한번 걸러봐라. 네. 이게 그 헌법의 취지예요. 예. 그래서 그 헌법의 취지대로면 오히려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게 맞죠. 국민의 기본권을 더 한 번 더 보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수사권이 거기서 도출된다라는 것은 검사들의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일선 검사들 중에 일부가 또 반발하고 네. 있는 모습 보이는데 권순정 모범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거기 가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라 아니다. 수사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권순정 고검장은 고발사주 사건에 고발사주, 연루가 됐죠. 예. 그리고 지금 일부 검사들의 그런 반발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딱 이겁니다. 정치적인 언동을 하거든요. 정치 운동. 네, 예. 징계의 대상입니다. 징계 대상. 새로운 법무부 장관은요, 예. 좌고우면하지 말고요. 예.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예. 그런 정치적 언행을 한 검사들을 다 징계해야 됩니다. 다 징계해라. 다 징계할 수 있도록 검사 징계법 바꿔놨어요. 이번에. 예, 예. 그래서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징계하십시오. 특히 그 내부망에다가 막 굉장히 정치적인 언동을 쏟아내는 검사들 많거든요. 그리고 네네. 서로 박수치고 그러면서 검찰 기득권을 강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언론에 흘려줘서 언론에 보도하게 만들고 맞아요. 예. 이거 다 정치행위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 위반한 거니까 네. 엄하게 징계하십시오. 이거 다 징계해야 된다. 법무부 네. 장관의 첫 번째 할 일은 정치 검사들 다 징계하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제가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가서 좀 시원하게 예, 징계도 좀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네. 예.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여전히 이제 보수 네. 패널들은 무슨 검사 징계냐, 판사 탄핵이냐,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특수계급인 것처럼 여전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네. 탄핵하겠다는 거야, 민주당 나빠, 뭐 이런 주장 하거든요. 네. 예. 이런 주장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동안에 기득권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했는지가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이제 경험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야, 판사들도 저랬어? 검사들은 진짜 말할 것도 없었지만 막 이런 네. 국민적인 인식들이 새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음지에서 숨어서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바퀴벌레처럼 다 기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처럼. 예. 국민들이 그걸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국민이 직접 할 수 없으니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권에서 심판해라. 네. 그게 탄핵이 됐든 제도를 통해서 하든 네. 심판해라. 그리고 대통령 권력도 쥐어줬으니 행정 권력 쥐어줬으니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니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그걸 바꿔내라. 네.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정당한 네. 요구인데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그 뭐라 그럴까 논거 핵심 논건 이겁니다. 그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검사들도 준 사법기관이니 네. 사법부 독립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예, 정치 권력으로 독립성. 독립이 필요하다. 예, 이걸로 입장하죠. 이걸로 다 모든 방어막을 치고 예. 또 언론이 그거를 받아주죠. 전혀 비판 없이 다 수용하고 예. 국민들께서도 진짜 사법부 독립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간단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 준 것이지 네. 그거 자체로 절대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국민주권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네. 국민주권 밑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이것은 혹은 네. 국민 주권을 침해하면 예. 사법부 보호 영역 바뀝니다. 네. 이것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독립의 영역, 예. 독립이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계하고 네. 제도 바꾸고 혼을 내줘야죠. 혼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 보호, 사법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 안은 정치권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데 그 보호 영역 밖은 우리 다 같이 네. 바꿔내야 된다. 혼냅시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혼냅시다. 혼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검찰개혁 패키지법은 언제 통과가 될까요? 왜냐하면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좀 그 옥상옥 같은 개념 되지 않겠냐. 또 하나는 행안부 비대화 뭐 이런 걸 좀 경찰도 뭐 그 공소청도 다 가 있으면 행안부 비대화 이런 걸 우려하거든요. 그러실 수도 있죠. 예.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9월 늦어도 9월까지는 네. 처리를 해야 된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예. 거.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법사위 간사로 지금 내정이 예. 돼 있는 상태라 네. 이 법을 제가 이제 결국 법사위에서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회의를 많이 열고 또. 빠르게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9월 전에 끝내야 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10월 넘어가면 바로 국정감사이고 그렇죠. 11월, 12월 되면 예산 시즌이라 이런 쟁점 맞아요. 법안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있으면 지방선거니까 처리하지 말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내년 그렇죠. 6월 이후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개혁은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 이미 거예요. 또 검찰이 막 힘을 키워서 그럼요. 이재명 정부의 뭐 여러 가지 국정 정책들 막 또 발목 잡고 그렇습니다. 수사한다고 나오기 예,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9월이 마지노선입니다. 그걸 절대 넘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중대범죄수사청 네. 이것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가 이제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안의 차이인데요. 네.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두고 있고 저희는 행안부에 행안부. 두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의 그 제일 원칙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지 않는다가 제일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검찰의 기능을 쪼개서 해체하면서 공소청과 중소청을 만드는 건데 예. 이걸 법무부 안에 다시 두면 예. 다시 검사들로 똘똘 뭉친 법무부 안에 그냥 하나의 특수부를 하나의 네네. 청으로 만들어주는 승격시켜주는 오히려. 꼴밖에 안 됩니다. 예. 게다가 윤석열 정부처럼 그 보수 정부는 항상 그랬는데 법무부 장관은 예. 검사 출신을 임명하거든요. 항상. 그렇죠. 예. 그러면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중수청, 공소청 다 검사들이 다시 장악합니다. 장악하게. 그럼 그냥 하나예요. 예. 한 몸이에요. 예. 오히려 격상시켜줬죠. 예. 청으로. 예. 절대 안 된다가 된다. 저희 제일 원칙. 그래서
꼭 행안부가 아니어도 좋은데 네. 어디든 가도 좋다가 저희의 뭐 원칙이었습니다. 총리실로 해도 그래서 처음에 좋고. 총리실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총리실이 수사 기능을 갖는다는 게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금 행안부 비대화 얘기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중수청을 안 만들면 검찰이 하던 수사는 모두 다 네. 그냥 경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국수본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중수청을 만들든 안 만들든 예, 국수본으로 간다. 원래 그냥 행안부의 다 수사 권한이에요. 예. 행안부 내에 있는 경찰의 다 수사 권한입니다. 예. 이것을 다시 쪼개서 전문화시킨 중수청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 비대화 일처럼 보이지만 중수청을 안 만들어도 네. 그냥 원래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국수본이. 그래 예. 대신에 중수청을 별도로 만들면서 예. 행안부 장관이 예. 직접 지휘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네. 그리고 이 중수청 새로 만들어지고 국가수사본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수사기관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데 예. 이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관할이 겹치는 거. 이번에 네. 내란 사건 수사할 때 검찰이 하겠다, 국수본이 하겠다, 국정하겠다 막 이랬지 난리도 않습니까? 아니었어요. 초반에. 예. 이걸 조정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 이게 복잡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국수위가 필요하다. 그렇죠. 국수위가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나 잘못된 조치들은 국수위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영국에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영국에. 네. 네. 그래서 일종의 감찰 기능 비슷한 것들도 한다라고 감찰기능. 보시면 좋습니다. 국수위에서 네. 이 수사기관의 감찰 일종의 기능도 감찰 기능을 또 한다. 한다. 예. 외부 감찰 기능이죠. 예, 예.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 개혁 관련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 개혁? 예, 상임위 과정에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 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를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를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드디어 검찰개혁이 법으로 만들어지던 그 벅찬 순간 우리 다 같이 지켜보며 정말 울컥했었잖아요. 하지만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숙제가 끝난 건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검찰의 잘못된 과거사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털어내야 할 진짜 중요한 시기가 온 거죠. 개혁이라는 게 참 험난한 길이라지만 적어도 믿었던 주변 사람들이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만이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 아닐까요? 법제사위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